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결혼 준비를 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일을 겪고 다시 혼자로 돌아왔네요. 36이란 늦은 나이에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 준비를 했다가 파혼을 하고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를 않아 얼떨떨한 마음으로 지내는 중이에요.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늦다고 생각했을 때가 빠르게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게 저 혼자 결정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하다 보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죠. 저도 참고 견딜까 하는 고민도 했는데 다른 환경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눈 질끈 감고 인생을 보내버릴 순 없잖아요. 지금아 생각해보니 그래도 그때 빠른 결정을 내리고 용기를 낸 것이 잘한 결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거슬러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결혼 전 남편이 될 뻔한 그 사람과 처음 만나게 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면 첫 만남부터 모든 것이 순탄했어요. 주변에 저와 제 남자친구가 만난 이야기를 하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전시를 보러 다니며 알게 된 남편이 될 뻔했던 그 사람은 참 다정한 편이었어요. 섬세하고 배려가 많지만 까다로운 편도 아니었고요. 저를 위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만나는 내내 이 사람은 내가 아니라도 다른 여자가 만나면 욕심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만남은 친구가 전시를 보는 모임에 가입하자고 해서 끌려가듯 간 자리였는데 모임 특성 탓인지 자리에 온 대부분 사람들이 침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전 처음이라 긴장해서 얼어있는데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아, 오늘 친구 소개로 왔는데 친구가 늦는 것 같아요. 그죠? 어쩐지 제가 이런 분을 못 보고 지나쳤을 리가 없는데 처음 본 것 같아서요. 여기 커피 한 잔씩 먹으면 되니까 같이 주문하러 가요. 어색하잖아요. 감사해요. 안 그래도 용기가 안 났는데. 다들 소극적이고 조용한 편이라서 그래요. 사람들은 다 좋으니까 앞으로도 자주 나오세요. 유독 저를 잘 챙기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를 초대한 친구는 미안해 유진아. 갑자기 퇴근 전에 팀장이 일을 주는 바람에 아무래도 오늘 못 갈 것 같아. 어색하지? 너무 미안해. 결국 그날 친구는 그 자리에 오지 못했고 그날 저를 잘 챙겨준 그분하고 함께 걸으며 전시를 보게 됐어요. 몇 년 동안 연애를 쉬다가 오랜만에 이런 자리가 생겨서 그런지 별거 아닌 사소한 행동에도 떨리더라고요. 그 남자는 걸을 때도 저를 배려하면서 가방을 들지 않은 쪽에서 선다거나 사람이 오면 본능적으로 절 한쪽으로 밀면서 서는데 그때마다 키가 크고 넓은 어깨를 올려다보면서 내심 떨리더라고요. 유진 씨 퇴근 후에 바로 여기에 오신 거예요? 네. 그럼 배고프진 않아요? 살짝 허기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친구가 하는 가게가 가까이 있는데 가실래요? 정말요? 그래도 될까요? 그리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까지 함께 먹다 보니 10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헤어지는 길에서 그 사람이 저에게 고백 비슷한 말을 남기면서 사실 제 친구한테 유진 씨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오늘. 저를요? 네, 친한 녀석이라서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첫눈에 누구 반해서 데려오고 그런 편은 아닌데 친구 표정이 되게 놀란 눈치였어요. 그래도 잘해보라고 말해주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을 안 것 같아요. 좀 당황스럽네요. 그래도 불쾌한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닌데
그럼 기분 나쁘지 않다면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봐도 될까요? 전시 가고 저녁 먹고 그런 친구로 지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서서히 친해져요, 우리. 부담스럽지 않게 저에게 친해지자는 이야기를 꺼내는 그 사람에게 저도 무한하게 딱 잘라 답을 하는 것보단 종종 만나서 오늘처럼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적극적으로 저에게 연락하고 수시로 전화도 나누면서 우리 관계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깊어졌고 어느새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됐죠.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 내내 여자로서도 그렇지만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기분을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은 분명 좋은 환경에서 사랑받으면서 컸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던 건 웬만해서는 부모님 이야기에 잘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오빠 부모님은 어때? 자기하고 성격 비슷할 것 같아. 그냥 글쎄 모르겠네. 집에선 누가 제일 말 많이 해? 우린 아빠가 그래. 우리 아빠 다리가 불편해서 사람들이 아빠 만나면 겁먹는 게 있어서 더 본인이 풀어주려고 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완전 개그맨이야. 오빠네 집은? 어때 분위기? 잘 모르겠네. 사실 다리가 불편해서 걷는 것도 어려운 아버지지만 저는 도리어 그런 아버지 이야기를 더 자주 꺼냈어요. 그게 어릴 때부터 받아온 가정교육 영향도 있었죠. 어릴 적부터 엄마가 저에게 항상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야. 불편한 것뿐이지 남들이 쳐다보고 그런 걸로 아빠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게 더 나쁜 거야. 그래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면 자연스럽게 우리 아빠 다리가 불편하거든. 이 이야기를 일상처럼 아무렇지 않게 꺼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처음 그 얘기를 듣고 의외로 가볍게 툭 받아주는 걸 보면서 저는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무겁게 받아들이고 편견 있게 볼 법한 문제이기도 한데 항상 아버지 거 하나 더 챙겨주는 그런 모습에서 속이 참 깊은 사람이라 생각했죠. 평소엔 직장에서 생긴 사소한 일 하나도 빠짐없이 저에게 다 말하는 사람인데 항상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짓는 게 저는 내심 서운하더라고요. 아직 제가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뜻인 것 같아 저도 가족 이야기는 빼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걸려온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았는데 이유진 씨? 네? 누구세요? 혹시 핸드폰 잃어버렸나요? 나는 재민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동안 아무 말이 없어서 몰랐는데 누가 있었네. 내가 몰래 보려던 건 아니에요. 전화가 오길래 본 거지. 어머니 처음 인사드립니다.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녁 늦게도 괜찮고. 네, 괜찮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장소는 내가 정해서 내 번호로 보낼게요. 그리고 이 얘기는 우리 애한텐 비밀로 해줘요. 한 번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취향이나 좋아하는 것도 하나 모르는데 정보도 없이 만나려니 긴장이 되더라고요. 손이 벌벌 떨리는 와중에 선글라스를 끼고 잡지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근사한 여자분이 제 앞에 앉더군요. 빠르게 위아래로 저를 훑으면서 보는 그 눈빛에 기가 쏙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유진입니다. 이런 느낌이구나. 한숨부터 나오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 아들이 누구 만나면 숨기거든. 내가 이렇게 참견할까봐 그게 싫어서 그랬나 봐요. 처음 보네. 한 번은 먼저 인사드렸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내 아들이 안 보여주는데 무슨 수로. 네.
그래도 저희 진지하게 잘 만나고 있습니다. 어머, 아가씨 내 아들하고 결혼까지 하려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고 있어요. 어때? 내 아들 만나보니까? 잘해주고 배려도 많고 배울 점도 많은. 어머, 신기하다. 누가 먼저 사귀자고 했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좋아했는데 자연스럽게. 화내는 건 아직 안 봤지? 네, 화를 잘 안 내던데. 은근히 정색하면 무섭다니까. 걔 한 번 아님 아니야. 내가 걔 그런 고집이 별로야. 사람 눈치 보게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나도 좀 멀리 하거든. 나 별거 중인 거 들었어? 10년째 하는 중인데. 그때 내가 남자 하나를 잠깐 만났었거든? 잠깐이었어. 자기 바람 피웠던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말하는 걸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니다 싶었죠. 딱 몇 마디 나눠보니 진중한 남자친구와는 정반대의 성향이라 어떻게 이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을까 싶더라고요. 그간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던 원인을 알 것 같았죠. 하기야 내 배로 나왔지만 참 속 깊고 여자한테도 잘할 것 같아.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정하고 좋잖아. 본인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TV에나 나오는 연예인 이야기처럼 떠들더군요. 우리 가족이 약간 미국식이야. 아메리칸 스타일. 그래요? 각자 잘 살자 주의라서 내가 자식 덕 보는 것도 질색. 그렇다고 희생해서 걔한테 뭔가를 해주는 것도 별로인 사람이거든. 낳아줬음 그만이지. 정확해 내 성격이.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아가씨는 우리 아들하고 결혼은 하고 싶고 그럼 내 허락을 어떻게든 받긴 받아야 하는 거잖아? 부모 허락 없이 둘이 시골릴 건 아니잖아. 그럼요. 당연히 어머님 허락이 있어야죠. 나는 결혼식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돼. 결혼식이요? 내가 남편하고 야반도주에서 살게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평생 소원이었던 결혼식도 못 해보고 그냥 산 사람이라서 한이 많아. 이해하지? 여자들 그런 날이라도 한번 딱 꾸미고 공주처럼 있어보는 거 좋잖아. 그러셨구나.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난 자기 직업이나 가정환경 하나도 안 궁금해. 어차피 둘이 살 건데 나하고 안 맞으면 인연 끊고 살면 그만이지. 혼자 돼서 심심한 아줌마 하루 도와준다고 생각해. 내가 조만간 인사 오면 쿨하게 결혼 허락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이야기 꺼내봐. 걔가 은근히 큰 결정 앞에서 시간을 질질 끈다니까. 본인이 안 나서면 아무도 안 도와줘. 죽기 전에 못해. 제 편이 돼주신다는 것 같아서 든든해요. 그래. 보니까 유진 씨 옷 잘 입고 스타일 좋은 편도 아닌 것 같은데 내 덕 봐서 나쁠 거 없잖아? 내가 싹 골라줄게. 나한테 다 맡겨. 어머니도 그럼 이 기회에 드레스 입고 촬영이라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런 건 됐어. 그래, 웨딩 플래너. 내가 플래너라고 생각하고 진행해보고 싶어. 우리 여자들끼리만 비밀로 하고 진행해버리자. 빨리 인사만이라도 와, 언제든. 알았지? 순간 시어머니가 든든한 제 편이 돼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런데 무던한 성격이라서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편이라 어머니가 원하는 바를 이 기회에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말대로 남자친구는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도 끙끙거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조언대로 그거 알아? 요즘 여자들은 프로포즈도 한다던데. 그걸 꼭 남자가 할 필요는 없잖아. 만약에 나도 프로포즈하면 받아줄 거야?
미안하게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해야지. 그렇게 남자친구는 몰랐지만 사전에 어머니와 약속된 대로 저를 격하게 찬성해준 어머니 덕에 모든 일들이 다 수월하게 진행되었죠. 어머님 매일같이 저에게 연락 와서 요즘 유행하는 드레스라는데 봤어?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라 빨리 볼게요. 이게 너랑 딱일 것 같은데 잘 봐봐. 얼른 볼게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리고 내 생각엔 식을 제주도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요즘 연예인들은 몇 사람만 초대하고 공간 빌려서 딱 하던데 사진도 잘 나오고 너무 멋지더라. 어차피 하객 많이 불러봤자 정신만 사납지. 그것도 생각은 해볼게요. 그나저나 부모님하고 같이 뵙는 날은 언제로 하면 좋을까요? 그런 걸 굳이 해야 돼. 피곤한데. 그래도 결혼식 전에 서로 얼굴은 보셔야죠. 사돈 어른하고 사귈 것도 아니고 얼굴 따져서 뭐해? 농담이야, 농담. 너도 보면 농담을 모르더라. 사람이 유머가 있어야지. 젊은 애들이 나보다 못해. 아니, 너네 둘이서 잘 살면 그만인데 그냥 전화나 한 통 주고받을게. 그런 불필요한 형식부터 그냥 없애. 그래도 어머니 편한 시간 하루 잡아볼게요. 아니, 싫다니까. 난 그런 불편한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 너무 불편해. 그리고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나 같이 계속 보고 그러지. 안 본다며 잘. 그럼 어머니 결혼 당일에 보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해. 내가 좀 아프다고 하든가. 아무리 그래도 이런 경우는 없는데. 너 나한테 경우 가르치니?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너 꽉 막힌 거나 걱정해. 난 경우 없이도 잘만 사는 사람이니까. 결국 시어머니는 상견례가 불편하다며 끝내 거절을 했고 부모님께 애써 둘러대며 사돈 얼굴조차 모르는 결혼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이래도 되나 싶은 우려도 들었지만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약간 비상식적인 데가 있어. 이해해줘. 나도 그런 엄마 버거워서 사실 너한테 결혼하자고 소개도 못하겠더라. 그렇게 웨딩드레스부터 식장 예약, 꽃, 청첩장 하나까지 본인 선택으로 진행하기 급급하더니 이런 자리 한 번을 시간 내주지 않는 게 야속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래도 시간은 흘러 결국 결혼식은 시작이 됐고 신부 대기실에서 한참 드레스와 메이크업을 감시하던 어머니가 일찍 온 저희 부모님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늘 아버지를 보면 사람들이 멍하니 다리를 보던 장면이 너무 익숙해서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더니 아니 저 사람 누구야? 누군데 저렇게 다리가 한짝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아우 징그러 정말. 어머님, 저분 저희 아버지세요. 뭐라고? 네 아버지라고? 예, 네 아버지 도로 보내.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예, 너 왜 이야기 안 했니? 네 아버지 저 모양 저 꼴이라고. 왜 얘기 안 했냐고? 너 나한테 사기친 거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했는데 여기에 초치는 것도 아니고 네 아버지가 저런 상태면 나한테 미리 말을 해야지. 너 나 뒤로 넘어가는 거 구경하고 싶어서 이랬지? 그러면서 나한테 경운이 어쩌니 한 거냐? 이 싸가지 없는 게. 상견례 하는 거 싫다고 한 분은 어머니였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 하나도 부끄러울 거 없어요. 그리고 언제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 얘기 들으시려고나 하셨어요? 매번 어머니 말씀만 하셨잖아요. 제 이야기는 들으실 생각도 안 하고. 제 결혼식이니까 제 마음대로 해요. 어머니 결혼식 아니에요. 이게 미쳤나? 어디서 소리를 쳐? 식장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저를 밀치면서 벗으라고?
저딴 등신불구자가 와서 식 망치는 꼴 볼 수 없어. 부모가 저 모양 저 꼴이니까 자식 이렇지. 아유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아버지한테 등신이라고요?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등신 보고 등신이라 그러는데 내가 뭐 틀린 말 했냐고. 그리고 너 어디다 대고 눈을 부라려? 저도 어머니가 말한 단어 한마디에 순간 머리가 핑 돌아 드레스를 다 벗어던지고 자리에 앉았고, 이 광경을 가만히 보던 친정엄마는 초연한 태도로 그럼 이 결혼 취소하시죠. 취소하라고요. 당신 딸이 시집 가고 싶다고 내 바짓가랑이 붙잡았어. 그만하시죠. 우리 식구가 받아들이기 힘든데 억지로 결혼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제가 하객 들어오면 설명하고 돌려보낼 테니까 각자 정리하시죠. 항상 큰일을 앞두고 이성적이고 차분해지는 엄만 울먹거리는 절 아무렇지 않게 다독이시는데, 그때 딱 시간에 맞춰 전화로만 이야기를 나눈 시아버지가 왔더군요. 근데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유, 형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얼마만입니까? 아이고, 자네 몇 년 만이야? 내 딸 결혼식이야, 오늘. 네? 이게 무슨? 그럼 저희 아들 짝이 형님 따님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형님하고 제 인연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 애들도 인연이 보통이 아닌가 보네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뭐야, 당신? 안 온다면서. 당신이랑 저 사람이랑 아는 사이야? 그럼 일단 저 사람부터 내보내.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 결혼인데 모른 척 할 수 있어? 당신 보러 온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형님을 왜 내쫓으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시기 곧 시작인데 왜 이러고들 있어? 드레스도 안 입고. 그렇게 이 모든 상황을 전해 들은 시아버지는 갑자기 역정을 내며 어머니 팔을 끌고 밖으로 가더니 다 들리도록 쩌렁쩌렁한 큰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형님 없음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됐어. 당신 바람 피우고 이혼 안 하고 나한테 생활비 받아가고 싶으면 당장 가서 죄송하다고 해. 지금 내 회사 죄다 형님 사람들이라고. 안 빌어? 그럼 혼자 나가서 살든가. 빨리 정해. 아들도 없이 혼자 사는 것처럼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진즉에 갈라서지 못한 게 한이다, 한. 엄마라고 참. 아니, 내가 왜 사과를 해? 내가 얼마나 준비한 자린데. 조용히 안 해? 형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아직도 내가 모르는 일 있으면 전화 드리는 분인데 감히 어디서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 당장 갈라서 나가라고. 오늘부로 당신 아무도 아니야. 엄마? 누가 엄마야? 뭐? 뭐라고? 당신까지 이래야겠어? 그리고 넌 왜 가만히 있니? 너라도 뭐라도 대꾸를 좀 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사과 안 하실 거면 가주세요. 저도 어머니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이 여자 제가 사랑하는 여자고 장인어른도 제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인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한 달이 건너면 아는 사이라더니 알고 보니 아버지가 밑에 사람들을 보내준 덕에 시아버지는 사업을 할 수 있었고 그 덕으로 여태껏 사업을 이어온 거더라고요. 유독 아버지의 일이 수리를 맡아 하는 일인데 잘 모르면 시작하기 힘든 그런 분야라 전국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어서 여전히 아버지에게 의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모는 끝까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보는 대로 얘기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하시는데 그 말에 시아버지는 결국 폭발을 하셨고 당장 이혼서를 보낼 테니 그리 알고 생활비랑 재산 분할도 한 푼 못 받아갈 줄 알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에게 대신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몇 번이나 조아리셨는데 시어머니도 이혼 얘기와 돈 얘기를 듣곤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풀리지 않은 부모님과 저는 됐어요. 이런 행동으로 뱉은 말이 다 지워지나요? 돈 얘기 나오니까 사과하는 것 같은데 너무 뻔하디 뻔히 보이는 속내 아니에요? 이 상황 모면하려고 지금 쇼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심이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몸이 불편하다고 누구 피해주고 살았답니까? 어떻게 처음 보자마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합니까? 우리도 당신같이 개념 없고 막대 먹은 사람 사돈으로 절대 맞을 수 없어요. 이 결혼 파하고 2번 다시 얼굴 보지 맙시다. 아유, 제가 정말 경솔했다니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됐습니다. 내 남편 다리 불편한 게 내 딸 결혼식에도 못 오는 이유가 되는 집안하고는 연도 맺고 싶지 않네요. 제발요. 제가 부족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제발요. 저는 어머님 충분히 배려했어요. 여기까지예요. 제 가족 함부로 아는 분을 어머니로 모시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아유, 당신이 돌이키기 힘든 짓을 결국 했어. 형님, 멋 모르는 옆편네를 둬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억지로 강행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시죠. 어머니와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결국 남자친구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어머니를 식장 밖으로 내쫓아 버렸고, 저도 아무리 남자가 좋다 해도 집안이 이 모양인 사람과 결혼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 파혼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식장 측에 상황 설명을 하곤 오시는 하객분들을 전부 돌려보냈죠. 행복해야 할 그날은 평생 가슴 아픈 날로 기억이 되어 버렸어요. 그 후로 남자친구 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제게 연락이 와 본인이 죽을 죄를 졌으니 한 번만 봐달라며 용서를 구하고, 남자친구 또한 꾸준히 절 찾아와서 이해를 바랐어요. 본인이 엄마랑 연 끊고 살 테니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근데 저희 집에선 이 집과는 2번 다시 결혼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였어요. 그 마음은 저도 같았고요. 사람을 겪어봐야 안다더니 저희 아버지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취급을 했던 여자를 어머니로 모실 순 없으니까요. 그 여자는 결국 아들 결혼까지 망친 이후로 별거 중인 상황에서 이혼까지 다다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땡전 한 푼 못 받고 거리로 나앉게 생겼는지 지속적으로 저에게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뱉은 말들을 생각하면 대꾸조차 하고 싶지 않아 핸드폰 번호 바꾸고 그 여자 번호도 차단시켜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1년 정도 지난 후인데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은 여전히 연락이 오고 있어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만약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어머니가 항상 껴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가슴이 아프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했네요. 처음엔 강경했던 부모님도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해주셨는데, 2분께 내내 죄짓는 마음이 들어서 이 관계를 칼같이 끊어내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태껏 지인들도 제가 파혼한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고 저 또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피하기만 했는데, 이렇게나마 제 속 얘기를 하게 되니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도 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들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